안녕하세요. 어린이 교육 10년차 태권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사랑TV 아이사랑 관장 김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아이들과 소통 대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아이들을 알아보고 탐구하고 소통하는 법에 대해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부터 저희 아이사랑TV와 함께 육아를 하시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자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세 때부터 태권도 사범 및 유아체능반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며 아이들과 소통을 한 시간은 벌써 10년이 좀 넘었고요. 경희대 태권도학과를 졸업하고 현재는 일선에서 태권도 관장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사랑TV를 기획한 이유는 요즘 친구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서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지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시려고 한다면, 아이를 통해서 듣거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듣는 일이 대부분일 거예요. 요즘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직장 때문에 바쁘셔서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와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이해를 못하지? 속상하실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실 때도 많아요. 자, 오늘부터 저와 같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과 더욱 잘 소통하고 부모님을 잘 따르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아이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2회, 3회 연결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아이와의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아이와의 대화가 어려울까요? 자, 많은 학부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우리 아이는 대답만 잘해요. 우리 아이는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우리 아이는 들은 채 많채만 해요 등등 아이가 실천을 안 하고 고집이 있다라고 판단들을 하신 후에 많은 대화의 어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느끼시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른들의 눈으로 어른처럼 바라본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말문이 트이고 이제 대화를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순간이 그리 긴 시간이 되진 않습니다. 생후 48개월이라면 5살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시절부터 이제 아이들은 대화를 하는 형태를 갖추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 상황에서 대답을 잘하고 엄마 아빠의 대화의 형태를 갖추는 모습을 보고선 정말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대화를 하신다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하시게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은 이제 현재 아이들 머릿속에 뇌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어른들보다는 매우 작고요.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보다도 많이 작아요. 한국 사람의 평균 IQ가 110이라고 한다면 이제 성인 뇌 용량의 70% 정도만 성장된 상태고요.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성인 IQ가 110이라면 77에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부분 판단을 이제 본능적으로 매 순간순간 판단을 하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만 말하다가 자 5분 전까지는 엄마랑 아빠랑 약속을 하고 말을 잘 듣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5분 후에는 말이 듣기 싫어지는 순간이 막 발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변해서 나 말을 안 들을 거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막 말 안 듣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행동을 하는 거에 부모님들이 판단을 살짝 잘못하시게 되는 그런 부분이 또 한국식 나이 계산법에도 큰 좀 영향이 있어요. 잘못된 영향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를 한 살이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12월에 태어났으면 13개월 차에 3살이 돼요. 그렇다면 이제 25개월 차에 4살, 37개월에 5살이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5살이 아닌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60개월은 돼야지 이제 5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48개월하고 60개월도 12개월, 11개월, 12개월 차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10살하고 8살 차이예요. 1학년, 3학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은 같은 나이지만 너무나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살부터는 2개월, 3개월 차이까지도 이제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매번 체크를 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정상적인 48개월, 60개월 된 아이들도 초등학교 3학년보다 뇌용량이 크기 자체가 매우 작아서
모든 판단력과 인지 능력 등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연한 거예요. 판단할 수 있는 생각 주머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과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해서 자기 생각과 판단력과 사고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막 그 판단력이 없으니까 부모님 마음대로 못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것은 상당히 맞는 얘기고 저도 항상 잘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이 머릿속에 이제 생각 주머니가 작아서 우리 아이들 스스로 행동에 대해 나쁜 건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아예 판단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아이들에게 쩔쩔매시는 어머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아이들에게 모든 의사표현을 물어보시고 아이가 말하는 방향대로 해주고 싶은 대로 움직이려고 하세요, 어머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런 답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우리 아이가 싫다고 해서요. 강제로 시키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안 좋으니까요. 등등 이제 자율성과 아이를 위한다는 그런 내용에서 억압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요. 진짜 정말 다 옳은 말씀드리고 현명하시고 자애로운 부모님의 이제 참 사랑이 느껴지는 말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위험과 안전에 대한 기초적인 상황이나 옳고 나쁘고 맞고 틀리고조차 기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 아이들에게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모님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되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꾸 이제 부모님이 틀리다 아니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부모님들은 또 아이들이 자꾸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다시 아까 중간에 아이들이 5분 전에는 말을 잘 듣기로 약속했었는데 5분 후에는 말을 안 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나서 아이들에게 엄마가 했을 때 왜 갑자기 말을 듣기 싫어졌는지 물어봐요. 자, 우리 우중아, 아까는 왜 엄마 말에 싫다고 대답한 거예요? 아까 왜 싫어졌는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이 그냥 이렇게 말해요. 그냥요. 몰라요. 되게 황당하시죠? 그런데 진짜 그냥이에요. 정말로 별 생각 없이 그 순간에 자기 기분이 엄마 말을 들으면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아이에게 이걸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맞다 아니다로 대화를 하는 방식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모두 힘든 대화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면요. 먼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핵심적으로 두 가지 정도는 잘 알고 계셔야 아이와 대화하시기가 좀 이제 대화를 진행할 수가 있는 기초 사항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이가 이제 질문에 오랫동안 얼마나 잊어버리지 않고 대답을 해주는가, 즉 이제 암기력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줄 수 있는가, 이게 인내력 관한 부분입니다. 이 암기력과 인내력 이 두 가지는 우리 아이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입니다. 먼저 아이가 얼마큼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가는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들과의 약속을 한다거나 지켜야 할 내용들을 말해주었을 때 아이가 얼마나 오래 기억을 하고 또 잊어버렸을 때 한 번씩 다시 또 엄마나 아빠가 다시 그 내용을 얘기해줘야 되는지 그 시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약속을 하고 나서 빠르면 3초, 길면 3분 안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3분 정도 기억하면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은 5초. 한 번 말한 다음에 5초가 지나서 다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이들은. 자, 부모님들께서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해보시고 대답을 한번 유도해 보세요. 유치원 저학년 친구들이 하면은 이제 병아리 삐약삐약 오리 꽥꽥 이런 걸 다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병아리 하면 병아리를 따라해요. 이런 거보다는 병아리 하면 삐약삐약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유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몇 번 만에 아이가 하는지 이걸 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를 잘 따라하기까지 내가 몇 번을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엄마 아빠랑 막 대화를 하다가 아이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5 더하기 6은 뭐 11 더하기 12는 이런 거를 순간적으로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내가 막 엄마랑 얘기할 때는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잘하다가 이런 얘기를 툭 하고 얘기를 하면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이런 거 한번 시켜보세요. 이 글씨 뭐야? 여기 뭐라고 써있지? 하고 글씨를 한번 읽어보게 해보세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유치원임에도 불구하고 다 읽는 친구가 있고요. 똑같은 글씨를 배워도 초등학교 들어가도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 성장 과정에서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궁극적으로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10살 정도가 되면은 거의 동일하고 균일해집니다, 생각이. 그럼 이제 아이가 성장하면서 10살까지 빨리 도달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요. 천천히 도달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요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1학년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7살이니까 당연히 알겠지. 6살인데 나랑 말을 잘하니까 저 친구가, 우리 아이가 내 말을 다 이해하겠지라고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아이를 판단하고 질문하고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와 대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는가는 또 뭐냐면은요. 이제 아이가 얼마큼까지 반복을 하면서 힘든 걸 기다려줄 수 있는지 요걸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단 아이들하고 한번 놀러 가시게 되면 이런 걸 다 한 번씩 겪으실 거예요. 뭐 아이들은 일단 어디 간다고 하면은 언제 도착해요? 목말라요. 쉬하고 싶어요. 언제 도착해요? 몇 시에요? 다리 아파요. 나 저거 할래요. 저거 사주세요. 집에 갈래요. 언제 집에 가요? 나 힘들어요. 다리 아파요. 저거 살래요. 저거 목말라요. 쉬하고 싶어요. 이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오줌이 마렵지 않아요. 쉬가 마렵지 않아요. 그래도 주변에 누가 가면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이에요. 그냥입니다. 그 순간에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신기하고 재밌어서. 그런 부분들을 말렸을 때 얼만큼 아이가 참을 수 있는지 그 시간도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아이와 함께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걸 좀 많이 합니다. 훌라후프에서 나가지 않기 게임, 또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기 게임, 차렷하고 움직이지 않기 게임, 이런 걸 하면은 초를 한번 재보세요. 몇 초 만에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가거나 그걸 실패를 하게 되는지. 보통 유치원 6살이잖아요. 5초 걸립니다. 5살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죠. 4살이요? 4살은 어머님이 안고선 촉감 교육하셔야 돼요. 4살인데 태권도 가르친다? 5살인데 태권도 가르친다? 좀 많이 힘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예 유아교육을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촉감 교육이라든지 뭐 그냥 걷기 놀이라든지 뭐 아니면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든지 이런 아주 단순한 반복 운동 교육을 가르치는 게 4살, 5살의 유아 체능 교육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유치원을 보내는 거고 어린이집을 보내는 건데, 근데 아이들이 엄마 말을 또는 요즘에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핸드폰을 많이 보기 때문에 대화나 단어 선택을 해서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참을성이 없어요. 왜냐면 시간을 재보면은 훌라후프에서 나오는 시간이 불과 5초, 6초밖에 안 되는데 엄마 화장실 갔다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아니 엄마 저거 조금만 기다려. 밥을 뭐 이거 과자 간식 줄 테니까 간식 줄 때까지 만들 때까지 조금 기다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그게 아이가 과연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근데 하지만 대답이 응 알았어 라고 대답이 나온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100%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게 바로 잘못된 판단을 하시고 아이와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의 암기력과 인내심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있는지를 부모님이 항상 수시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면 아이가 뻔히 차렷을 하거나 일어나지 않기 게임에서 5초, 6초밖에 못 견뎠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엄마가 간식 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서 뭐 5분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게임에서 5초, 6초를 기다렸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간식을 기다리기 위해서 또 엄마 화장실 갔다 오기 위해서 2, 3분을 기다린다?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대답에서 응 알았어 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어머님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알았지? 맞지? 그치? 알았지? 이거 알았지? 이해했지? 근데 이해를 했을지 안 했을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간단하게 질문을 칙칙폭 칙칙하면 폭폭을 해야 된다는 거, 칙칙하면 폭폭 나오기까지 반복을, 제가 지금 현재 6살 친구들한테 그 반복을 매일 똑같은 거를 4번, 5번씩 일주일 정도를 하니까 이제 칙칙한 폭폭이 나와요.
근데 아이한테 엄마가 어른의 대화를 막 얘기해주고 아빠가 어른의 대화처럼 막 우리 누구는 엄마 갔다 올 때까지 이거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림 그리기 하고 있어요. 알았죠? 응, 알았어요. 하면 그게 과연 엄마 갔다 올 때까지라는 걸 다 엄마가 무슨 일 보고 기다려서 올 때까지 기다려라는 걸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 저는 않는데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죠. 그래서 아이가 생각하는 부분과 엄마가 생각하는 아빠가 생각하는 부분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은 우리 아이들이 대화 도중에 엄마나 아빠가 아는 단어를 사용한다거나 그게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엄마가 말씀한다면 그게 좀 잘못된 판단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이들이 현재 맞다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행동이나 선택 등 이제 스스로 판단하기를 맡기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단어 뜻을 반복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하루에 한 단어 두 단어씩 꾸준히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기본적인 단어들이 아이 생각 주머니 속에 쏙쏙 들어간 다음부터 대화의 기초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다려란 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기다려라고 말하면 아이는 대답을 응 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모든 질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알았지? 맞지? 그렇지?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대답은 아이들은 쉽죠. 모르는 걸 계속 물어보면 아니라고 하면 또 설명하니까 귀찮아요. 그럼 응이라고 대답하죠. 왜? 응이라고 하는 거는 듣기 그 후에 엄마나 아빠가 그 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응이라고 대답하고 말아버려요. 그럼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아니죠. 이해는 잘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엄마는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대답은 잘해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애초에 엄마, 아빠 말의 단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가 해주고 싶은 말, 아빠가 해주고 싶은 말에 대한 단어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주머니에 여기다 딱 넣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쌓이면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이가 얼만큼 기억하고 있는지는 항상 확인해 보시고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이런 게 반복이 됐을 때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죠. 제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누구 배고프니? 응, 아니 난 배고프지 않아. 엄마 아까 낮에 뭐를 먹었어. 아주 훌륭한 대답이죠. 유치원 친구가 나 아까 간식 먹어서 아직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 말은 굉장히 이해를 다 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올라면은 간식, 점심, 배고픔, 언제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간식을 먹었을 때 얼마큼 양을 먹어서 내가 현재 만족도가 얼마고 포만감이 얼마라는 거를 그리고 또 이게 배가 꺼지는 시간까지 있다가 엄마한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 이 상당히 복잡한 이 과정을 아이가 이해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래서 아이와 대화는 응, 아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를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그런 내용,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머리에다가 많이 넣어줘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아이가 다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냐? 물론 아닙니다. 아이와 대화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제가 아이 수준에 맞게 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해라서 부족한 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모님들과 소통해 가면서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하고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할 건데요.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은 이제 댓글에다 좀 달아주시면은 제가 이제 성실하게 답변하거나 더 풍부하게 많은 준비를 해서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첫 해지만 구독과 추천,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